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TV의 황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용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대한민국 저가 미용실들 중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미용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용의 역사는 직업 여성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특별하게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한정적인 직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직업이 간호사가 있었고, 그리고 미용사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힘을 쓰는 일을 많이 했었고,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섬세함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용학교가 생기고 미용학원이 생기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이제 미용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많이 일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 미용의 시초는 화려한 것보다는 물론 화려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소시민적인 성향이 더 강했고 어떤 직업 교육에 대한 부분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은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그때는 제가 이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름 또 파이팅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굉장히 좋은 취지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조금 작업을 했었죠. 그게 뭐였냐면 저가 미용실이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저가 미용실들이 있었어요. 기존의 저가 미용실들이 있었지만 약간 좀 체계적인 저가 미용실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때 미용요금이 엄청나게 비쌌을 때였어요. 그때 또 청담동이나 압구정 쪽은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지금 뭐 항상 초월의 가격을 받았을 때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머리를 못할 거 아니냐, 헤어를. 그래서 그분들도 부담 없이 또는 경제적인 거에 조금 뭘 덜어주자라는 취지에서 좀 경제적이면서 가성비 있는 그런 샵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미용 저가 브랜드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또 그걸 통해서 또 중국에도 갔었고 또 중국에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제의를 받은 적도 있었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가 브랜드는 필요합니다. 저가 브랜드는. 그리고 중간대 브랜드도 필요하고 고가 브랜드도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단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당장 내가 저가 브랜드로 시작을 했고 내가 매장 바깥에다가 그 가격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 가격대에
걸맞는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저가 브랜드를 그때 많이 만들었던 이유 중은 그거였어요. 고객님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아름답고 멋진 머리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늘 항상 말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도 꼭 이런 쓰레기 양아치들이 있어요. 좋은 취지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걸 악용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악용하는. 응? 광고나 또는 매장 간판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아주 저렴한 가격을 써놓고 또는 올려놓고 광고해놓고 막상 고객님들이 가면 그거에 막 5배 10배 이렇게 부풀려서 머리를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과하게 받는 거지.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이런 사기를 치는 미용실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몇몇 브랜드들이.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기에 흔히 우리가 옵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옵션에 한계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최대치가 있고 최대치라는 그 이상을 하면 안 돼. 왜? 그 브랜드는 말 그대로 저가 브랜드야. 자기네들이 저가 브랜드 가격 써놨잖아. 그럼 그 가격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지. 그리고 본인들 정책상 우리는 가격 정찰제다라고까지 해놓고 막상 고객들이 가면 덤탱이 씌우고 바가지 씌우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지시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원들을 다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야. 응? 내가 또는 제가 저가 브랜드를 만든 이유는 돈 없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머리를 하게끔 해서 만들어준 거였거든. 근데 이걸 악용해서 양아치 개쓰레기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배운 애들이 또 딴 데 가서 또 뭐하게 또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미용은 고객님들과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왜냐하면 물론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그건 좀 변하긴 했지만 옛날에는 고객님들이 디자이너가 어디를 가면 그 디자이너를 쫓아다녔어요. 그만큼 고객과 디자이너의 관계가 단순히 시술자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간의 신뢰 관계란 말이야. 내 머리를 이 사람에게 이 선생님에게 이 사람에게 맡기는 서로 간의 상호적 신뢰감. 그리고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만 하러 가는 데가 또 아니야. 미용을 하면서 머리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얼마나 좀 사람이 빡세요. 그런 상황에서 쉬러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악용을 해서 본인은 저가 미용실이고 가격 정찰제라고 딱 못 박아놓은 상태에서 직원들한테 비싸게 받으라고 강요하고 이런 개쓰레기 짓을 하는 몇몇 이런 미용실들 저가 브랜드들이 있다는 얘기야. 물론 정말 그 자기네들이 내놓은 그 가격대에 맞게끔 잘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너무 고마운 거지. 고객님들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야.
10만 원 주고 할 머리를 거기 가서는 3만 원, 5만 원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니까 거의 2배 차이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잘 형성하는 가게들도 있어. 근데 어디 가나 그런 개쓰레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애들이 꼭 있다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미용을 이제 30년 이제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정말 최저가 브랜드에서부터 최고가 브랜드까지 다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가 브랜드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저가 브랜드만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고가 브랜드는 고가 브랜드만큼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저가 브랜드는 중가 브랜드는 중가 브랜드만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꼭 이런 좋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소스를 가지고 꼭 걔 양아치 같이 영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이런 대표들, 원장들이 있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악용하는 거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었거든. 응? 어떤 분이 그러면은 원장님이 오픈을 하셔서 하시면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오픈을 해서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개 쓰레기같이 영업하는 경영하는 브랜드들, 미용실들. 왜냐면 나는 다 할 수 있거든 그거를. 싹 다 죽여버리고 싶어. 예전에 제가 관리 운영하던 매장이 고객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그 지역 그 협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제가 실장으로 있었는데, 실장님 제발 부탁인데 손님 좀 다른 샵에다가 보내달라고. 저는 그때 다시 보내드렸어요. 제 샵에 오는 사람들을 다른 샵에 보내드렸다고.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술도 전파해주고 다 그렇게 됐던 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생각 같아서는 정말 워낙에 저는 그거의 전문가라 너무 잘 알거든. 저는 고가샵의 생리도 너무 잘 알고 중가의 생리도 알고 저가생 너무 잘 알아. 내가 매장 차리면 그 지역에 있는 미용실 다 죽어요. 그만큼 내가 고객에 대한 흡수력이 엄청나거든.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마인드 기타 등등. 근데 내가 왜 그걸 하지 않느냐. 내가 왜 그걸 하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계기가 나쁜 계기로 시작하는 일은 좋은 결말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먹고 살아라.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나이가 제가 지금 50인데 뭐 어디를 가도 일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아직은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물론 나이 50의 직원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없지는 않더라고요. 드문 경우긴 하지만 또 그만큼 제가 제 개인적인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또 그런 것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먹고 살라고 내두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냥 냅두는 거예요. 단 부탁하고 싶은 건, 내가 저가 미용실을 하면 그래 조금은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기준을 너무 많이 벗어나지 말라는 소리지. 왜냐면 그거는 사기야. 사기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한테 사기치는 걸 가르치는 거. 내가 저가 미용실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으면 그거에 맞게 운영하면 되고, 내가 중간 가격대를 운영하고 싶으면 그거에 맞게 운영하면 되고, 내가 고가 샵을 운영하고 싶으면 그거에 맞게 하면 돼요. 좋은 취지를 개쓰레기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죽어요. 요즘이 워낙에 빡센 세상이긴 하지만 이런 세상일수록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뭐 AI다 뭐 셀프다 많이 하잖아. 저는 기름을 넣어도 셀프에서는 안 넣어요. 셀프가 확실히 싸요. 근데 셀프에서는 안 넣어. 왠지 알아? 사람이 기름을 넣어주면 좋은 점. 꼭 주유를 기름을 넣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서로 간에 안부기도 하고, 또 기름 넣었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게 되면 셀프 안 가요. 물론 가성비를 엄청나게 따지시는 분들은 셀프에서 계속 넣겠지. 응? 그리고 요즘 AI다 셀프다 막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AI하고 셀프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인사해주고 빡센 세상이다 보니까 그게 더 그 사람에겐 와닿는 거거든. 합리성이라는 게 때로는 정답일 수 있지만 그게 모든 것의 답은 아니에요. 오늘 이런저런 얘기 했습니다. 여하튼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저가 미용실들 중에 이렇게 쓰레기짓 하는 경영하는 몇몇 브랜드라고 이름 짓기도 싫어. 그냥 미용실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망해요. 결국 망해요. 결국 망하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모든 조직은 결국은 망해요. 나라든 기업이든 뭐든 간에. 물론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도 많지.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망하는 길입니다.
네, 오늘 하여튼간 오늘 꽤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